나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창가에 앉아 있는 동안 지난 수년간 쌓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며느리와의 사이, 딸과의 사이,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남편, 그 젊은 사나이와의 복잡한 인연이 나를 잠에서 깨운다. 나는 스스로를 냉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 새로운 종류의 감정들을 남겼다. 이해와 분노, 연민과 착잡함, 그리고 가끔은 미안함까지. 그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의 어리숙한 미소를 기억한다. 아직 젊고 세상 경험이 적던 그가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고 그에 대한 나의 판단도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는 딸을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은 때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딸을 잃을까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 경계는 그와의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자주 충돌했다. 그가 집안일을 대하는 태도, 딸에게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의 소박한 의견들까지도 나에게는 도전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의 결점들을 확대 해석했고 그는 내 말투와 눈빛에서 적의를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길을 잃었다. 그 갈등은 가끔 말없는 저녁 식탁에서 폭발했고 때로는 문득 찾아온 침묵으로 이어졌다. 침묵은 더 무겁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아플 때 그는 달라 보였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 나를 놀라게 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손길, 무심하게 닦아둔 방, 그리고 딸을 향한 섬세한 배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우려 했지만 그의 진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너무 서둘러 판단한 것은 아닐까? 그의 말투와 행동 뒤에 숨겨진 불안과 상처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뜻하지 않은 순간들에 맞닥뜨렸다. 딸이 직장에서 지친 날, 그는 늦은 밤까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큰 수술을 앞둔 가족의 일로 모두가 초조해할 때, 그는 조용히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병원에 동행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며 나는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나는 그의 작은 희생들을 관찰하며 내가 지금까지 해온 판단들이 얼마나 허약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해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래된 습관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가 우리 가정의 규칙을 어긴다고 느꼈고 그는 여전히 나의 잔소리를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은 오히려 깊어졌고 관계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그와 나 사이의 간극을 곱씹으며 어떻게 하면 이 틈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딸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기준들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방식들은 정말로 옳았던가? 나의 두려움이 딸과 그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들은 나를 밤새 뒤척이게 만들었다. 나는 나이에 걸맞은 성숙함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감정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이런 갈등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관계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조금씩 물러서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연속이다. 어느 아침, 나는 그가 마당에서 손수 화초를 가꾸는 모습을 보았다. 작은 흙덩이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 그의 모습은 내가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가 나와 달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방식이 다른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의 경계를 조금 낮추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은 거창한 화해의 선언이 아니라 작은 호의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가 좋아하는 음식의 반찬을 조금 더 넉넉히 내놓았다. 그는 고마움의 미소를 보였고 그 미소는 내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 시기에는 서로를 비난하기 쉬웠다. 나는 내 불안 때문에 다시 예민해졌고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침묵을 택했다. 우리는 다시금 서로를 멀리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또 다른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싶었다. 나는 딸과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직한 사과 한마디, 과하지 않은 칭찬, 그리고 이해를 표현하는 작은 몸짓들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조금씩 변해갔다. 오늘도 나는 창가에 앉아 그를 떠올린다. 그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섬세하다. 가끔은 분노가 되살아나고 때로는 깊은 연민이 밀려온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감정의 파고가 올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려 노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과 인내, 그리고 선택의 연속이다. 나는 때때로 과거의 기억들에 붙잡힌다. 어릴 적 내가 겪었던 상처들, 젊은 날의 불안과 결핍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내 판단 속에 묻어나와 그를 향한 선입견으로 변한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인정은 치유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낳았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인내와 배려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우리 집 고양이가 병이 났을 때 그는 새벽 내내 병원 진단서를 챙기고 약을 준비했다. 그런 장면을 보며 나는 그의 마음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세심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다. 나는 그의 방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의도가 선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가능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대화를 시도했다. 진심이 담긴 대화는 때로는 통증을 동반하지만 결국은 상처를 봉합하는 역할을 했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는 자신의 좌절과 불안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원했고 안전을 바랐으며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 공감대는 우리 관계의 새로운 기초가 되었다. 그래도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렵다. 가끔 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 그의 작은 실수들을 확대 해석하고는 했다. 그는 그런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느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실수와 오해, 그리고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작은 승리로 여겼다.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딸의 행복이었다. 딸이 미소 지을 때면 내 심장은 편안해진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딸과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더 많이 보길 원한다. 나는 그들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관계는 전쟁터가 아니다. 그것은 가끔은 격렬하고 아프지만 결국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과제다. 특히 나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두렵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친절과 진실한 대화, 그리고 때때로의 용서는 오래된 갈등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다. 나는 그 힘을 믿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여전히 그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적대감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 대신 작은 관대함과 관심을 선택한다. 그 선택은 우리 가정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고 나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앞으로도 그와 함께한 길 위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다. 나는 어느새 창문에 비친 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주름마다 시간이 새겨져 있고 눈가의 작은 웃음선은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오롯이 사위와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 우리의 관계는 오래된 집의 균열과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때로는 무너질 듯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작은 이해와 배려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가 집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떨리던 감정은 이제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그의 작은 배려들, 밤늦게 준비해둔 차 한 잔, 딸의 생일을 위해 몰래 챙긴 선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녹였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나 자신의 두려움과 고집 때문이었다. 그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의 진심과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충돌과 오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나는 그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작은 친절과 솔직한 대화로 서로에게 다가간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의 외로움과 불안, 책임감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는 내 두려움과 기대를 존중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와 인내, 그리고 선택의 연속이다. 나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매일 작은 친절과 관심을 선택한다. 따뜻한 차 한 잔, 미소, 아무 말 없이 건네는 격려의 눈빛,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도 나는 그를 향해 작은 친절을 보낼 것이다. 그 친절은 거창하지 않지만 우리 집에 평화를 가져오고 나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준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이해들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다.